네, 여러분, 탤런트 최일화 선생이죠. 그분이 이화장 앞에 소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극인데 이거는 중간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1시간 좀 넘는 연극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5권으로 된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제가 쓴 책 75부작 가운데서 2권 11부, 1권 15부 마쳤고 이거 이제 26번째 시간입니다. 읽다가 생각하니까 이 책은 갈수록 긴장감이, 긴박감이 있고 또 아주 심오한 역사의, 대한민국 태동기 역사의 그 요소들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미국행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그것이 11부에 쓰여집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하체가 부실해서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따나 무사분립입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나라가 그렇고 개인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마찬가지겠고요. 이제 제 11부 미국행 오순익호, 한문으로 오순익이에요. 큰 제목이었었고요. 작은 제목 배멀미와 선내생활, 다 기록에 의한 거예요. 조선인 미국 대학 졸업자 제1호 변수,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을 향하며 모든 것이 다르다. 워싱턴 도착과 영약 3단 건으로 흥분한 월남, 청국공사 장음한과 월남의 논리 싸움, 성공, 백악관 방문, 미 대통령께 국서를 올리다. 첫 번째입니다. 배멀미와 선내생활. 일행 중 최고 어린이며 단장인 죽천은 모든 일행의 건강 걱정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앞불사 문제는 죽천의 몸이 가장 나쁘다. 떠나기 전에도 죽천은 병석에 누운 날이 많았다. 고장은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5년 전에 이민한 고장이다. 돌아와서 줄곧 넉 달 동안 병상에 눕다시피 하였으나 여독은 거의 1년이나 더 죽천을 괴롭혀왔던 터였으며 천국이 영약 3단을 들이대자 죽천은 출발 전부터 이미 몸이 망가진 상태다. 죽천은 우선 홍콩으로 가서 민영익을 만나야 한다. 민영익은 미국이라면 죽천보다 선배다. 보빙사로 미국을 이미 다녀온 민영익은 세자 순종의 장인 민태호의 아들로서 1882년, 그러니까 죽천과 월남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을 때 조미 소요제약 체결에 따라 마땅히 우리도 공사를 파견하여야 하나 청국 관계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공사를 보내지 못함에 따른 예의상 찾아가서 감사 예를 바친다고 하는 보빙사를 파견할 때 단장으로 이미 미국에 다녀온 인물이다. 그러므로 부산항에서 타는 그룹과 제물포에서 타는 2개의 그룹으로 갈라타게 된다. 홍콩으로 가는 박정양, 이채연, 이종하 3인은 미국 국적 오마하호, 당시 기록은 아마함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오마하호에 승선하고 월남 등 나머지 일행은 부산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다. 이 2 그룹이 합친 것이 1887년 11월 17일 출발 후 22일이 지난 그해 12월 9일이었고 장소는 요코하마 항구였으며 일행 11명이 함께 타게 되는 미국행 배의 이름은 오순익호였다. 우선 선가를 지불했다.
전기한 것처럼 상등석 175원 1화입니다. 중등 80원, 하등 50원이다. 배가 무척 크다. 그렇다고 자로 재보기도 못해 대략 걸어보면 각각 얼마라고 말하고 있다. 길이가 100보라는 말과 110보라는 말은 그럴듯한데 200보에도 된다는 말에는 모두가 웃는다. 무슨 도둑질 발걸음을 했다는 말인가? 왜 그렇게 들려? 약간 도도하고 거만한 이완용이 한마디 한다. 100보가 맞네. 눈으로 척 봐도 100보라고 면 뭘. 폭은 30보야. 이건 내 눈이 바로 잣대라고 봐도 되네. 마침내 참찬 알렌 과로가 있어가지고요. 알렌까지 11명 모두가 한 배에 탔다. 거듭 말하지만 영국배 5순위 코에 오른 것이다. 적게 먹고 뱃속을 비워야 합니다. 낯선 음식은 무조건 반만 먹어야 좀 낫습니다. 이완용이 가장 먼저 터득한 것이다. 맞아요. 하여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지 배불리 먹었다가는 멀미만 나고 사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월남도 양을 줄이기로 했다. 밥이고 김치고 된장이고 절반만 드시오. 남으면 버리더라도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죽천이 강하게 명령하였다. 이제 워싱턴에 가면 김치는 꿈도 못 꾸고 꿈에서나 먹습니다. 쌀밥도 없어요. 된장이나 파김치도 끝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이런 멀미는 나지 않을 터이니 이보다는 낫겠죠. 그야 갔어도 어떻게든지 김치고 된장을 담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종하의 말에 나이도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죽천 48, 이종하 43 담그실 수 있어요? 진사 이혼용의 말이다. 가르쳐주면 자네들이 그대로 하란 소리야 하고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가장 힘든 것이 먹는 문제다. 크게 걱정이 된다. 그러나 배는 밤낮 없이 망망대해를 달려가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어 날씨는 춥다. 다음 조선인 미국 대학 졸업자 제1호 변수. 우리는 서재필 1호 대학 졸업자로 아는데 그 틀립니다. 변수 선생이 1호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 5월 22일 월요일, 음력 1882년 4월 6일 이모년 을사월 서신유일, 신원과 슈베르트 간의 조약이 체결되자 1883년 7월 8일, 83년 7월 8일 미국은 10명의 조선인을 초청하여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보빙사가 미국에 첫 발을 디뎠었다. 그 후 4년이 지나 조선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첫 공사를 파견하는 국가지 대사이며 대미 관계에 광대한 천문을 여는 초대 주미공사 일행이 미국 땅을 밟기 위해 가는 중이다. 박정양을 전권 대신으로 한 일행 3인은 1887년 10월 2일 제물포를 떠나 처음 미국 군함 아마하포에 올라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 이제 영국배 오순이 코에 동승하였고 머지않아 미국 최서부 상항 샌프란시스코죠 항의 미 대륙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아마하포, 오마하호 같은 말이에요. 제물포를 떠나면서부터 풍랑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다. 홍콩과 마카오, 향항과 오문이죠. 를 경유하여 나가사키, 장기로 간다는 항해 일정으로 인하여 거센 파도와 뱃멀미는 요코하마는커녕 나가사키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일행을 심하게 괴롭힌 것이다.
거쳐가지 않고 바로 가면 얼마나 걸린답니까? 젊은이만 가자 죽천과 같은 40대 이종하가 물었다. 바닷길을 누가 감히 며칠이면 당도한다 하겠는가? 직통으로 가면야 나가사키나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0날이면 된다 하던데 돌아가니까 정확하게는 모를 일이지. 왜 배가 돌아갑니까? 아, 이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묻나? 민영이 이걸 만나봐야 미국을 좀 알 게 아니겠어? 또 이게 우리 배도 아니고 우리가 전세 낸 배도 아니고 어디 이 배가 우리만 타고 가는 배도 아니자는가? 그러나 일본서부터는 곧장 갈 걸세. 하와이에 들른다 하지 않았던가요? 들르지. 그러나 우리는 영락없이 배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할 걸세. 왜요? 자리에 하루 묵을 건데 배에서 나오면 수속이 복잡하고 어차피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귀국 심사를 받아야 입국하게 되는 거야. 입국 성사 2번 받는 게 나은가? 가보자고. 홍콩 마카오에서는 근 200여 명이 배에 오른다. 와, 조선 사람만 적게 탔군요. 그렇다. 모두가 낯이 설고 말이 다르다. 어느새 만선을 이루었는데 일본에서 배를 바꿔 타면 또 그 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탈 것이다. 그러니까 11월 20일 홍콩에 왔고 12월 2일 마카오에 도착하더니 12월 9일에는 다시 홍콩에 들리고서는 나가사키를 지나 요코스카를 지나 요코하마에서 미국 하와이로 출발하게 된 날은 1887년 12월 9일 목요일, 음력은 87년 10월 24일 정해년 신해일 정미일이다. 아이고 원서가 그래요. 월남은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누구보다 죽천대감을 잘 모셔야 마땅하여 자신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사실 미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맞아. 가는 동안 20일 잡고 공부방에 들어왔다 치자. 월남은 알렌에게 붙어 지내기도 했다. 배멀미도 뒷전이다. 뭘 알아야 가서 죽천을 보자 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았다. 지금은 백악관이라 하지만 그때는 백악관이란 말이 없었다. 1901년 시어토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이라 명하기 전에는 프리지던트 하우스라 하여 대통령관, 대통령관저, 궁 등으로 부를 때다. 알렌은 대통령궁은 물론 워싱턴 기념비, 탑이에요. US 캐피탈, 국회의사당에 부르는 미국 국회의사당까지 특히 미국의 역사에 대해 잘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종을 잡지 못하겠다. 무슨 지식을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를 일이고 알 것은 태산이다. 월남은 일일이 메모를 해가며 특히 미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적는다. 쉽지가 않은 것은 알렌의 영어가 너무 알아듣기 힘들고 조선말이 서툰 것이다. 아무튼 조지 워싱턴이 첫 대통령이라 하고 1776년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라 하지만 도무지 받아 적기도 어렵고 알아들어도 따라 말할 혀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도 알렌은 월남의 열정에 정성껏 가르쳐주어 월남은 뱃머리에 나와 구경할 시간도 없이 알렌과 붙어 지낸다. 모처럼 월남이 바닷바람을 쐬러 나왔다. 구경이라도 났는지 젊은 탓인지 하인들은 뱃머리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다. 서기관님이 다 나오셨네요. 뭘 그렇게 많이 배우셨습니까? 배운다고 배워도 말의 장벽이 하도 높아나서리. 그런데 보빙사로 가셨던 분들도 벌써 4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 가셨겠지요? 또 어쩌면 배멀미도 우리보다 더 심했었겠지요? 김노미가 월남에게 치근대며 묻는다. 그때는 그래도 여름이었다네. 바닷바람이 어쩌면 시원했을 거야. 헌데 미국서 머문 것은 고작 한 달이었어. 그러나 출국에서 귀국까지는 10달이나 걸렸다네. 왜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그렇지. 차차 알게 되네. 그럼 지금 미국에 가면 우리 조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그때
축전이 다가왔다. 뭔 이야기들을 하시는가? 지금 미국 가면 우리 조선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하, 조선 사람이 있긴 누가 있겠는가? 6일째는 있으나 마나 연락 두더니 아무도 없고 우리뿐일세 하더니만, 아참, 그때 보빙사로 갔던 변수라는 친구가 지금 미국 어디에 있지 않은가? 서재필도 분명 미국에 어디 처박혀 있을 것이고, 월남 무슨 얘기 더 들은 것은 없는가? 아, 예, 그 친구들이 지금 미국 어디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과연 미국에 있기나 한 건지, 또 우리가 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신정변이야 뭐 윗사람들, 김옥균, 홍영식 같은 윗사람들이 저지른 건데, 윗전 잘못 만나 말린 셈이야. 그래도 죄 없다 하지 못하니 아예 꽁꽁 숨은 심정 이해는 하네만, 나라 전체로 보면 그런 인물이 숨어버린 게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는 일이지. 서재필은 좀 다르나 우리야 그들을 감쌀 신분이 아닌 조정의 신하니까 할 말 없는데 마음은 안 됐어. 특히 영어의 벽에 부딪힐 일을 생각하면 단단히 개과 친선시켜 하다못해 하인으로라도 충성하게 했으면 싶기도 한데, 전하의 신하가 할 소리는 아니로구만서도. 그럼 그 보빙사 중에는 유독 변수만 미국에 남아있는 겁니까? 왔다가 다시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갔다는 말이 맞지 않나요? 그래, 맞아. 그리고 나서 아예 변수는 그때 이후 돌아오지를 않았다네. 듣기로는 보스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고도 하던데 무슨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어. 죽기 전 금속은 홍영식입니다. 보빙사로 갔었으나 홍영식이에요. 보빙사로 갔었으나 갑신정변으로 사망한 사람이죠. 죽기 전 금속대감에게 들었습니다. 당시 금속은 보빙사 일행이 모두 5월에 귀국하였으나 상선 리오시호에 타고 7개월이나 지난 12월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랬지. 변수를 제외하고 단장이었던 민영익 일행은 이듬해 84년 뉴욕을 떠나 마르세유에 도착. 거기서 함선을 타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수에즈나 세일론, 스리랑카, 홍콩을 거쳐 다음해 84년 12월 제물포에 도착했지. 민영익의 말로는 변수가 틀림없이 조선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잘 커가고 있을 거라고는 하던데만은 모를 일이야. 서재필도 아깝다는 얘기더라고. 어쨌거나 우선 조선 선비들이 이제 완전 지구를 한 바퀴 돌기는 돈 것이로군요. 김노미의 말에 월남이 대답한다. 돌았으면 무엇하겠는가. 아직 우리는 세계를 몰라요. 단 한 사람도 서양의 발전된 문화와 교육을 받지 못한 판이야. 10바퀴를 돌아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미국하고 통상 교류가 안 되니까 허사라. 100바퀴를 도는 것보다 이번에 가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 미국에 자유롭게 가서 그들의 신문학을 배우고 영어도 술술 나오도록 할 터를 닦아야 하네. 김노미와 동갑내기 수원으로 가는 진사 이헌용도 다가왔다. 야, 이 친구야 어디 갔나? 내가 한참 찾았구만. 근데 무슨 이야기들 그렇게 재미나게 하세요? 지금 미국에 가면 우리 조선 사람이 누구라도 있느냐고 엽주는 중일세. 맞다,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정말 누가 있다고 하는가? 변수 말이야. 우리 두 사람하고 동갑내기 아니야? 축전이 말한다. 왜? 자네들도 가서 미국에 눌러 앉고 싶은가? 그럴 수도 있네. 우리가 가면 이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자네들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벽을 허물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네. 그런데 변수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또 하란 소린가? 그래도요, 알아서 나쁠 게 없잖아요. 우리 둘하고 친구인데. 변수는 처음에 혼자 보스턴에 떨어져 고등학교를 다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일단 귀국하였다네. 1884년 7월 통리교섭 통상시무 아몬의 주사에
8월에는 군국 시무암은 주사에 임명되었었지. 갑신정변 때에는 일본군의 출동을 교섭, 연경당의 경비를 맡았었어. 변수로서는 이계옥세 1세.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1886년 미국으로 갔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른다네. 지금 그 친구가 아마 27이든가 8이든가 될 거야. 자네들과 비슷해. 죽천의 말에 월남이 입을 연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미국 가서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공사관을 내려고 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에 앞서야 하는 것이 독립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일세. 천국이나 일본이 간섭을 못하는 자주독립국가 간 관계 설정이지. 예. 24번이 관주가 있는데 글씨가 하도 잘해서 저는 못 봐요. 지금 제가 쓴 책인데. 아, 예. 여기는 지금 미국의 한국인 최초의 졸업자 변수 선생의 묘지입니다. 제가 여기를 갔었어요. 이 한국사와 미국사에서 중요한 역사들을 사는데 여기 제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쪽은 변만식 선생님이라고 미국 워싱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변만식 회장님이에요. 예, 변수 선생의 묘소가 이거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그 동네 이름을 그 이제 영어로 나오니까 아마 이제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 변수 선생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또 이거 읽다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갈까. 여기에는 지금 미국 워싱턴 중앙역, 워싱턴역에서 준 전단지에 미국 시가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십자가를 보면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인데 오른쪽 이 자리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뿌리에, 십자가 뿌리에. 그리고 십자가 상단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현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3대 대통령이죠. 정중앙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넓이는 500m씩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km 정도 조금 안 되고요. 예, 이건 넘어가면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국의 워싱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십자가로 설계된 도시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워싱턴역에서 나온 도면 자체가 이래요. 이 십자가 가운데는 전부 다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 워싱턴 광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을 향하여. 이것이 며칠 만인가? 차라리 몇 달 만이라고 할 정도다. 1887년 11월 17일 기물포를 떠나 이제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으므로 100길 42일 만에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 상항에 다다른 것이다. 일본에서부터는 19일이 걸렸다. 하와이에서는 하선하지 못하였다. 직통으로 일본에서부터 20여일이지만 죽천 일행이 피로는 전신을 짓누른다. 다행한 일은 모두가 젊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천은 이런 장거리 100길 여간 힘들고 무리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 배에서 내려 드디어 땅을 밟게 된다는 희망으로 새 힘을 낸다. 행색은 당연히 한복이다. 이러고 가면 그네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말도 있었으나 조선의 선비정신은 응당 한복에 갓을 쓰는 것이고 대궐에 드나들 때 입는 관복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길이다. 배 안에서는 갓을 벗고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채 자유롭게 지냈으나 이제 배에서 내려야 한다니 관복을 입을지 한복에 갓만 쓰고
선비 차림으로 할지 생각하다 관복은 미국 대통령 접견 후부터나 입기로 하고 아껴두기로 했다. 또 월남의 행장에는 이미 미국 지도와 세계 지도가 들어있다. 월남과 죽천이 늘 보아왔던 묵은 것부터 알런이 새로 정해준 미국 전도 그리고 워싱턴 시가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이다. 워싱턴 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자리에 이게 있군요. 지도는 다 챙겨가시게. 그때 했던 죽천의 말에 물론이지요. 조선 지도도 가져갈 것이고 일본 지도도 다 챙겨가지고 갈 것입니다. 미국 가면 전부 영어 지도만 있을 건데 그래도 일본 지도하고 맞춰가며 봐야 좀 알아먹지. 영어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글씨를 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상하이니 화성도냐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가 비슷하게 말을 정해야 소통이 될 걸세. 우리만 알아듣고 알면 못하겠는가? 전하께서 못 알아듣고 대신들이 들어도 모르는 말을 들이밀면 말이 통하겠어? 더구나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라면 그건 말이라고 할 것도 없지. 누가 이 일을 다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도를 손바닥 보듯 볼 줄 알아야 하고 화선지에다 지도를 그리는 것은 조선 땅만 그리면 좀 낫지만 미국까지 그려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단원들은 자주 지도에 모인다. 보고 또 봤으면서도 그래도 이제는 정말 실감이 나나 보다. 이게 미국 땅입니까? 다 미국 땅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국입니까? 도대체 우리 조선에 몇 배나 되는 겁니까? 조선에 한 50배나 되는 땅인데 어떻게 말할지 나도 종을 못 잡겠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걸 다 알자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끝이 없을 테지.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인종을 알아야 하고 종교도 알고 산업도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알아야 할 뿐더러 그들의 사상과 교육을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야. 물론 나도 아는 게 없네. 사서오경이다 명나라 청나라다 뭐 늘 이런 식으로 중국 문화와 학문에만 매달려 오는 가운데 갑자기 미국인이 영국인이 해대니까 보고 배울 책이 없어요. 있어봤자 몽땅 꼬부랑 글씨에 말씨도 다르니까 이게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어찌 보면 헛것을 배운 것처럼 지리적이 뭐 허무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는 알고 가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알아야 하겠는가? 죽천대감께서 또 얼마나 자주 미국에 대해 말해 주셨는가? 음식이다 옷이다 날씨다 그들의 하나에서 10가지 다는 못해도 상당한 기초는 누차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뭔 일을 제대로 할지도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가서 뒹굴어 봐야 해요. 마음 같으면 우리가 몽땅 미국 학교에 들어가고도 싶으나 그건 후대들에게 열어줄 길이고 우리는 천국과 일본과 아라사 사이에 낀 나라로서 우선은 확실하게 교류를 나눌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드디어 미 대륙 서부 본토가 나타났다. 망망대해만 바라보다가 거대한 육지가 나타나자 일행은 모두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이다. 모두가 뱃머리에 나와 거대 미국 땅을 바라보는데 순간 놀라 자빠질 뻔했다. 배가 멈추지 않고 육지를 향해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육지와 충돌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모두 긴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과 땅 사이에 좁은 바닷길이 나 있다. 월남이 미국 지도를 그렇게 들여다보았으나 상항이란 항구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시 지도를 자세히 보았더니 육지가 붙은 것만 같은 남북 땅 사이에 시로라기 같이 강줄기보다도 좁은 바닷길이 나 있고
그 사이를 뚫고 배가 지나가면 다시 지도상 저 수지보다도 가늘지만 실제는 거대한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데 육지 안에까지 바다가 깊고 넓게 파고 들어와 역시나 망망대해처럼 바다를 쌓고 있다. 여기 무슨 관주가 밑에 길게 붙어 있는데, 주석이 붙어 있는데, 내용은 뭔가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나 미국 정부는 쉽게 하선을 허락하지 않았다. 배 안의 모든 승객들에 대해 병역 검사를 해야 한단다. 그렇게 배 안에서 하선 허가를 받지 못해 사흘을 보냈다. 한 사람씩 신체 검사는 오래 걸리고 자그마치 천국인 108명은 전부 하선,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해 되돌아간단다. 배 안에서 도착한 양력 12월 28일과 29일, 30일, 31일 나흘이 흘러갔다. 마침내 서기 1888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하선하여 알란이 정한 대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우람한 배 안에서 멀지 않은 8층 건물 호텔로 들어서게 된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넓지는 않아도 대궐이 높다지만 이건 비교가 안되게 높은 건물이다. 놀라운 것은 낮이나 밤이나 조그만 손잡이를 틀면 전기불이 들어와 밤이 낮보다 더 환하게 밝게 된다. 배에서도 발전기로 불을 켰지만 비교가 안되는 밝기다. 아무튼 다시 한번 기억할 날짜, 1888년 88 올림픽 딱 100년 전이죠. 예, 1888년 1월 1일 주미공사 일행이 미국 땅 본토 샌프란시스코 항에 첫 발을 내려 들여놓게 된 것이다. 완전 딴 세상이다. 와우, 이빨은 김놈이다. 이게 뭔가 낮보다 더 밝다. 전기불이죠. 아, 처음 보나? 열안했던 이 죽천이 말한다. 일본은 이미 우리가 갔던 5년 전 전기를 켤 준비를 마쳤지. 주먹만한 유리 아래에 불이 들어와 만져보기도 했고, 우리 창덕궁 인정제도 이미 3년 전에 발전기가 들어왔다니. 전하께서도 신기하시고 조정실료도 처음에는 놀랐었지. 월남은 일본선은 봤지. 그러나 인정정부는 아직 모르고, 예, 신사유람단 돌아와 한번 부르신다 해서 내심 기다렸는데 아직 인정정 전기불 못 봤습니다. 맞아, 부르시려 하다 넘어갔는데 아마 이번에 귀국하면 용안을 뵙게 될 걸세. 물론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가 밝게만 하겠습니까? 일하는 기계도 전기가 돌리는 것이니까요. 방, 객실은 1000여 개. 남녀를 가리지 않고 1000명, 2000명이 묵는 객사로서 일행은 6840호다. 6층 840호다. 이 호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외모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부는 지금 많이 변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녀가 같이 나와서 잠을 자도 되는 겁니까? 이상하네. 왜 집에서 안 자고 나와서 자는 거지? 전부 미국 사람만 아니고 동양인 서구 사람들에다가 아프리카 흑인 내에도 엄청 많아요. 여기는 사진에 여기를, 예, 미국 워싱턴 중앙역입니다. 무엇이나 생소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월남도 죽천도 심신이 피곤하다. 근데 나오는 음식도 예상을 넘는다. 이거원 우리가 밥을 해먹을 방도 없으니 어쩌지? 이종가가 제일 걱정인 모양이다. 일단 화성돈에 가봐서 나중 얘기입니다. 처음엔 화성돈 가도 우리가 먹고 자고 사물을 볼 집이 없으니 역시 점, 가게나 여관, 호텔을 점이라고 불렀어요.
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면 점이든 집이든 점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나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할 게 아니겠어. 어떨 때는 닭다리 1개, 빵 3개, 거기에 우유와 끈적끈적하여 곤계란 같은 것도 음식이라고 나왔는데, 때려는 미련스럽게도 고기를 주먹만하게 통째로 구워 올려놓고 펼친 새스랑 같은 것과 무시무시하게 생긴 칼도 얹어 놓았으니 일행은 도무지 어찌 먹을지도 모를 정도다. 알렌이 식사법을 설명하지만 밥그릇에 칼을 올려놓고 음식을 먹으라 하니 으스스하다. 절대로 많이 먹지들 말게나 모두들 알았는가? 여기는 지금 몇 층인지도 모를 곳, 식당, 밥상, 식탁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하여간 배가 고플 대로 고프게 두란 말이요. 양껏 먹었다가는 설사나서 잠을 못 잡니다. 맛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숭늉을 마시던 습성과는 반대. 딱히 마실 게 없으나 우유를 들이켰다기는 안다겠어. 모두가 물을 찾지만 도대체 개운한 맛이 없다. 이렇게 1888년 1월 1일 밤을 보내고 1월 2일이 되자 역시나 알렌의 주선으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다는 16개 나라의 각국 영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대사, 공사, 영사 다르죠? 천국, 일본, 영국, 미국, 법국, 의국, 도대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인사는 해도 분간이 안 된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영사들이 있고요. 공사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상한 차림새들, 하기야 조선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쓴 우리 일행도 여기서는 구경감일 것이다. 오후가 되자 일행은 임승참화편, 빌린 차를 이렇게 썼어요. 임승참한편으로 샌프란시스코 항구 구경을 시켜주겠다 하여 나섰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랍구면 모두가 탄성이 터진다. 보는 것이 전부 생경한 풍경뿐이다. 여해 철도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동승하여 안내를 해주었다. 1월 3일 하룻밤을 더 자고 내일 떠날 터라 모두가 목욕을 하느라 욕실이 만원이다. 다음, 모든 것이 다르다. 목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정말 묘한 일이다. 오스니코에서도 목욕이라는 것을 하라고는 하였지만 비웃고 말았다. 재수없게슬이 짐승처럼 목욕을 모르게 자주 하겠는가. 목간이란 명절이나 죄를 모시게 될 때나 하는 것일세. 여기 오니 방마다 욕실이 붙어 있어 소새도 욕실에서 하고 비누며 치약이라고 하는 것이랑 수건도 겹겹이 쌓였다. 우선 치간이 확 다르다. 일본의 화장실도 이렇지 않았었다. 여기는 치간이 방 안에 같이 붙어 있어서 치간과 처갓집은 먼 것이 낫다는 말은 여기서는 틀린다. 허나 반질반질하여 밥서발처럼 깨끗한 큰 요강의 볼일을 보는 것이라 하니 이 일은 안방에서 똥을 싸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야, 올라문문득 이럴 때 어릴 때 직간이 생각났다. 여기 와서 볼일을 보자니 밥 먹기보다도 곤욕입니다. 죽천이 웃는다. 어쩌겠는가. 이건 인간이 하는 짓 같지도 않지만 가만 보면 물로 싹쓸이를 하니까, 게다가 매일 문지르고 닦는다니까 대형 요강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대궐 직간을 이렇게 꾸미면 전하께서는 매우틀이라고도 하죠. 임금이 쓰시는 요강을 말합니다. 매우틀을 쓰시던 터라 이상하지 않다 하실지 몰라도 조선 선비들은 이거 영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놈이가 킬킬 웃으며 끼어든다. 어려서 있지요. 왜 별을 보면 뱃속에서 지렁이가 나와서 꾸물거리도 생각나세요? 여기 이 사람아 그만 두게나. 월남도 죽천도 웃음이 나온다. 하여간 기차로 며칠을 갈지 모르니 못 간들 하지요.
체질에 맞지 않지만 일행은 앞다투어 모두가 목욕이다. 춥다. 날씨는 살을 베는데 호텔 안은 추위도 모르겠다. 다음날 1월 4일 됐죠. 투영 피시픽 이거는 셜리 퍼시픽이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회사에 기차에 올랐다. 지금은 암트랙이죠. 그때는 퍼시픽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 달려갈 기차다. 하룻밤을 차 안에서 자고도 기차는 계속 달려간다. 화성동에 도착하니 1월 9일. 그러니까 한양, 인천, 홍콩, 마카오, 다시 홍콩, 나가사키, 요코스카, 요코하마,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화성톤까지 육로로는 15,580리오, 해로로는 28,685리이며 수류 각계 39,215리 머남은 길이다. 이제야 다 왔단다. 내려보니 우창한 숲이다. 워싱턴역이라 하고 중앙역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현재는 유니온역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를 짓기 전이에요. 앞마당이 널찍하고 빼곡하게 들어찬 이름 모를 나무들, 주로 졸참나무, 갈참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건물을 가렸다. 단지 일직선으로 보이는 이거 글씨가 보이는 눈이 부시게 한 건물이 올이 좀 되어 보이는 곳에 둥근 지붕을 드러내고 있는데 알렌에게 물으니 그게 미국 국회의사당이라 한다. 국회의사당이라는 게 뭡니까? 조선에는 국회라는 게 없습니다. 저기는 조선으로 치면 백성들을 대표가 모여 나랏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추원입니까? 억지로 때려붙이면 중추원일 수도 있으나 그건 승정원을 바꾼 거고 아주 다릅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으니까 왕이 앉히는 중추원과는 다르죠. 이렇게 워싱턴에 도착하여 첫 여장을 푼 곳은 업비테 점 3층 215호실이다. 업비테. 그것이 지금 백악관 옆에 있어요. 이 건물이 지금 그 건물입니다. 이거 찾느라고요. 이게 처음 머문 자리가요. 이게 못 찾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애를 먹고 찾았습니다. 워싱턴 시가지는 백살이 덮였다. 대통령궁은 여기서 멀어요. 젊은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송심증이 나서 자꾸 나가려고들 조른다. 나가자고들 조른다. 어허, 우리가 지금 유람단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 순서가 그게 아니야. 그러나 이튿날 하도 졸라 월남이 끌리다시피 점 밖으로 나왔다. 지금 그 점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언론인 클럽, 업비테 호텔 거기 자리는 언론인 클럽이 들어있어요. 저게 뭐죠? 어제는 저런 건 못 봤는데, 야, 높다 높아. 월남이 입을 연다. 예서 대통령궁은 몇 걸음 안 돼요. 조리로 돌아가면 저 나무 숲에 가려 있어 그렇지 밭 두어떼기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게 바로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저기도 밭 10대기 정도밖에 안 되게 보이네요. 가차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업비테 호텔은 그 백악관 바로 붙은 재무성 곁에 길 건너에 바로 붙은 워싱턴 호텔, 그 유명한 윤창중 사건이 일어난 그 호텔이 거기에요. 워싱턴 호텔 뒤에 바로 뒤에 뒷골목 호텔 쪽 맞은편 카도입니다. 거기에요. 다 거기에요.
자꾸 가보자고 조른다. 월남도 한 번은 가봐야 되겠기에 죽천대감께 꾸중들을 셈치고 가보기로 했다. 점에는 서너 명 남고, 점은 지금 이 방 호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온 것이다. 도대체 이런 탑은 처음 봅니다. 5층 석탑이다. 9층 목탑이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웬 뻔딱지 없이 그냥 저 높게 저게 초대 대통령 워싱턴 기념탑이라 그거죠. 우리식으로 치면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모신 탑이라군요. 언제 쌓았대요? 저게 4년 전 상투자리에 해당하는 갓돌을 얹었다니까. 얼마 안 됐지만 4년 전이면 1884년이죠. 예, 1884년에 완공된 거예요. 1848년부터 시작해서 36년간 쌓았답니다. 일제 36년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나도 뭐 알렌에게 꼬치꼬치 물어서 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대단하네요. 탑을 돌다 동쪽을 보니 이번에는 신유쯤 되게 멀리 보이는 곳에 바로 어제 여기서 내려보았던 바로 그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이야, 이제는 어제는 지붕만 보이더니 저게 저렇게나 큰 건물입니까? 서기관님, 국회의사당 맞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10리쯤은 좀 안되고 5리는 좀 넘습니다. 2.4km거든요. 그러나 탁 트이다 보니까 가깝게 보이는데 마침 나무들이 가해로 서 있어서 잘 보이는군요. 다 알렌 참판께서 참판께 배운 건데 15년 전 1862년에 저 모양이 갖춰졌다 그래요. 원래는 왼쪽 북쪽 건물부터 씻기 시작하고 둥근 머리돌 정상에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10년 전에 올려졌다 그겁니다. 국회에서 꼭대기에도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있어요. 그 돔 제일 정상에 자유의 여신상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국회라는 게 뭐죠? 나라의 회의라는 말 같기는 한데 우리네 알아들을 소리가 아니로군요. 차차 배워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쪽을 보니 이번에는 나무숲 사이에 흰 건물이 하나 보인다. 크지도 않다. 당시 백악관은 동관서관이 증축되기 전이었어요. 바로 알았다. 대통령궁인 것이다. 아, 저기가 바로 대통령궁이 맞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가서 국서를 봉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22대 근래 발란다. 이걸 또 이렇게 써놨어요. 클럽 오브 클리버랜드 대통령이 진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아직 장가를 안 갔답니다. 24대 대통령인데 재임 당시 백악관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결혼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장가를 안 갔을 때요. 이것도 얻어들은 얘기인데 참 희한합니다. 어찌 주상전하께서 장가를 안 가고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조금 더 못 끌 얘기입니다. 그 참 재미나네요. 또 뭐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 서기관님. 재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저 대통령궁은 아니지 않냐. 그보다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말하자면 역사가 길지도 않아요. 메이플라워호로 미국 땅에 들어온 게 1620년이지만 미국 독립선언이 바로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 해가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라뇨? 하하, 나는 단박에 알았습니다. 바로 그해 1776년이 우리 조선 21대 임금 영조대왕이 승하시고 22대 임금 정조대왕께서 등극하신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력 기원을 꺼내서야 세계가 알아먹습니다. 맨날 정조 1년, 영조 15년 이러다 보니 이게 세계 연도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 등극과 미국 독립선언이 같은 해였습니다. 아, 그거 참 기억하기 참 좋군요.
탑을 손으로 만져도 보고 문질러도 보고 허리도 펴보고 사방으로 둘러도 보며 워싱턴 기념탑 가에 둘러 앉았다. 예, 이 사진은 워싱턴 기념탑 쪽에서 찍은 백악관이에요. 여기가 기념탑에서 찍은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리고 1800년이라는 해가 미국과 조선이 기억할 해입니다. 1789년 첫 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3년 후 1789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어요. 3년 후 1792년 저 자리에 대통령궁을 짓기로 하고 8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바로 1800년에 2대 존 애덤스 대통령이 첫 직무를 위해 입주했는데 이게 또 묘하게도 마침 정조대왕이 붕어하신 같은 해입니다. 국회의사당도 북쪽 건물은 같은 해에 입주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궁 입주는 2대 존 애덤스 대통령이었지요. 우리 조선하고 미국이 이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헐레벌떡 이종화가 달려온다. 서기관님, 네,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죽천 대감마님께서 어디 가느냐고 찾으십니다. 빨리 오시래요. 맞다. 오면서 몇 번을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머물 임시 공관을 찾아 자리를 잡는 일이다. 국서도 봉정하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급히 업빛의 점으로 돌아왔다. 우리 공사관 장소물색 때문에 그러시지요? 맞아요. 알렌 참판 영감께서 알아본다고 가셔서 곧 돌아오신답니다. 내일은 어디든 정하고 바로 짐을 옮겨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하십니다. 업빛의 점은 샌프란시스코 팔레이서 점, 그 번역을 저 팔레이서 점이라고 하는데 프린스라는 뜻이에요. 점에 대면 규모는 적다. 그러나 마땅히 여장을 풀지 못해 대통령궁이 턱 미치기는 한데 모든 게 다 어수선하다. 밥값은 상중하로 상등 10원, 중등 4원, 하등 2원. 우선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어서 빨리 미국 대통령을 만나 국서, 임명장이죠. 봉정을 제출죠. 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정착을 위한 공사 업무를 개시하여 산적한 문제의 기본 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향후 밀려들어올 조선인 학생과 상인 및 정치인들의 원만한 정착을 위하여 조선 정부를 대신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초창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랬어요.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란 없다. 돈은 전부 일본 화폐나 은화를 사용해야 한다. 빨리 조선이 화폐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터놔야 한다. 하지만 역시 먼 얘기 같고 이게 또 문제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천국에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다. 자기네가 데리고 가서 대신해 준다는 것이며 절대 조선공사 일행이 미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대미 외교의 최대 걸림돌 영약 3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늘 허리에 실을 끼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근차근 일단 알렌이 아래봤다는 거소를 결정하니 사흘이 지난 1월 12일이다. 마침내 조선 최초 주미공성한 임대 장소가 결정되었다. 제 15정 1513번지 현 TD은행 소재 건물이에요. 1513 15 예, 주소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아니죠. 이건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저는 이거 들어가서 영상도 다 찍어놓고 했는데요. 동영상도 다 찍어놨는데 이 건물이 이 자리죠. 이 자리. 대통령궁에서는 걸어서 반시경도 안 되는 북쪽
오리가 넘는 거리이다. 2.5km 정도 돼요. 모두가 이삿짐을 나르고 들어와 새터를 잡았다. 3층 건물을 독채로 사용하게 되어 사무실과 숙소와 더불어 주방도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군가 요리를 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인은 고사하고 동양인마저 만날 수도 없고 더구나 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뭐 자료가 사진이 좀 있네요. 자네들이 고생해야지 할 수 있겠는가? 안 됐지만 조건이 맞으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사람을 찾았을 생각이기는 해. 문제는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석유를 뗀다. 장거리를 어디 가서 무엇을 봐야 할지도 가마득하다. 차차 자리가 잡힐 겁니다. 알렌만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야 자리가 잡혀가는데 죽천과 월남을 비롯한 이완영과 이하영 등은 봉정할 국서 문제로 고심이다. 방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정했다. 방이 아니라 이제 집이죠. 대신 매달 주기가 불편하여 한 번에 4개월치씩 주기로 하고 1년에 은화 780원을 12달로 나누어 넉 달에 선금으로 65원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기록에 따른 거예요. 여기 이것이 공사관인데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임대 공사한 후에 산 거예요. 고정임금이 산 건데 일제가 뺏어가고 여기 이야기는 다음에 나올 거예요. 아, 가만있어. 이 이야기가 이거 관주로 여기 나오는가? 그러면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워싱턴의 지도입니다. 그때 워싱턴 지도인데 이것도 또 그렸어요. 이게 남의 걸 표절할 수가 없어요. 처음 있던 백악관이 여기인데 옆에 여기서 요리로 지금 요가 임대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로타리 옆에 여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 있어요. 다음 워싱턴 도착과 영약 3단권으로 흥분한 월남. 이사를 온 그날 조선 같으면 소환 추위가 살을 별 때다. 워싱턴도 조선과 똑같은 기후대에서 북위 38도 같아요. 추위는 조선하고 다를 게 없이 춥다. 거리는 온통 빈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먹고 차는 것은 뒷전이다. 어떻게 해야 미국 대통령을 만나 고정임금이 들려보낸 국서를 전달 봉정이라 하죠. 할지에 머리가 깨질 지경이라 워싱턴 차김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밤을 지새우고 만다. 하루가 가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금쪽 같은 시간은 흘러가고 날씨는 추운데 아직껏 영약 3단을 뚫을 묘수는 떠오르지 않는다. 1월 10일부터 선교사 알렌 저기 지금 갔죠. 알렌과 프레이저 조선 명예총영사가 프레이저예요. 프레이저 브라운 국무차관입니다. 브라운 등이 미국 대통령궁 백악관에 줄을 대기 위해 의논이 한창인데 1월 11일 천국에서는 이미 공사 일행이 워싱턴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천국공사 장음한 참찬관 서수 수원 이춘관 3인이 찾아와 아직 자리도 못 잡아 수선한 하건만 아랑곳 없이 영약 3단 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여기 제가 풀어가고 있어요. 월남은 일단 그런다고 하십시오 하고 죽천에게 이미 몇 번을 했던 말이다. 월남과 이완용, 이하영은 죽천이 약해질까봐 가슴을 조인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전권을 맡은 총책임자 된 죽천은 만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해왔다. 예, 일단은 시비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직 우리 궁, 조선의 고정임금이죠. 궁과 연락이 안 되니 천천히 하자고 하십시오. 우선은 이사부터 하고 여동이나 풀리게 며칠 쉬겠다고 하고 마음을 텅 놓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천국공사관과 이 영약상단 문제로 하느니 못하느냐고 실랑이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내면에서 백악관에 줄을 대야 하기에 마음은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 먼저 알렌과 프레이저를 통해 백악관에 국서를 보내보았으나 영문으로 번역해 오라 하여 퇴짜를 맞고 1월 13일 국무차관 브라운이 미 국서부본으로 영문 번역을 마쳐, 여기는 통령이라고 했어요. 국무장관 통령에게와 베아드에게와 궁에 보내주게 된다. 어피테 점에서부터 줄곧 정중동, 겉으로는 조용하나 안에서는 가슴이 타들어간다. 천국공사 나부랭이들 또 찾아오면 성가시니까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전부 저희들이 볼 테니 대감께서는 절대 어디고 이 점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갑자기 찾아오든 태어나게 대하시고 그냥 많이 아프다고만 하세요. 실제로 편치 않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하자고 하십시오. 월남이 몸이 탄다. 이완용도 애가 타 어쩔 줄 모른다. 과연 알렌의 정성어린 처방에도 불구하고 죽천은 진짜로 병이 나고 말았다. 누워있는 죽천에게 찾아와 또 따지고 든다. 우리 모르게 국서 봉정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의 힐문이 매우 강력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언쟁까지 붙었다. 자꾸 무슨 말을 해보라고 하는 말에 말려 들어가고 만 것이다. 우리 조정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지 말라거나 하는 등 글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자 청국 측은 우리 정부에게 강력 항의하는 전신을 띄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드디어 월남도 언쟁에 말려들었다. 월남은 우라가 치밀었다. 그렇게 다투고 가고 떠나고 난 후 아무래도 그냥 봉정했다가는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죽천이 불안해한다. 자기네가 국서를 뺏고 자기네 손으로 봉정한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천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보자는 건데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어. 이건 전하께 죽을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이게 꽁무니를 뺄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공사를 한번 만나겠습니다. 참다 못한 몰람은 혈혈단신 천국공사를 찾아가 따지고 들었다.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 정부가 우리 조선을 향해 천국의 허락을 받고 와야 국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천국공사 장엄하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거기에 왜 미국을 끌어다 붙이는가? 영약 3단은 조선과 천국이 약조한 것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의 허가나 승인하에 한 약조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왜 필요하단 말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약 3단은 조청 간의 문제지 조미나 미청 간의 문제도 약조도 아니올시다. 우리 조선공사를 불러들인 미국에서 만에 하나라도 영약 3단의 조건을 달아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약 3단은 조선 국왕이 동의한 문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은 조청 간의 문서지 조미 간의 문서와 약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발 양보해도 그것이 미청 간의 유효한 약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헛소리하지 말게. 조선은 영약 3단을 지켜야 하네. 그럼 또 물어봅시다. 미국 정부에서 영약 3단을 떠난 국서 봉정은 거부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이 얘기와 다른 문제야. 그래 다르다고 칩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국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까? 만약 가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조미 간의 문제로서 따로 따질 일이고 엄연히 조미 수호 조약대로 국서를 받겠다고 해서 온 것이 우리 공사 일행입니다. 안 받으면 어쩌겠는가? 안 받으면 그것은 우리 조선공사와 미국 간에 따질 문제일 뿐이지 천국에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째서 조미 수호 조약 자체가 천국의 입회와 간섭 없이 어엿한 독립국가 대 개별 국가 간의 조약이므로
천국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일입니다. 할 말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나 예무성에 할 소리가 아닌가요? 그럼 영약산단을 완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무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래가 다르고 대응 주체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참 말상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와서 영약3단을 말살을 하자는 거야. 뭐야?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알아듣습니다. 큰 소리 않게 됐어? 영약3단은 조선과 천국 문제지 국서봉정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때를 쓸어 왔는가 지금? 때라니요. 다음, 천국공사 장엄함과 월남의 논리 싸움. 월남이 영약3단 부번을 확 펼쳐 보인다. 여기 눈 까고 봐도 국서봉정을 하려면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왜 없는 내용으로 억지를 쓰십니까? 첫째로 조선공사가 미국에 가면 공사는 마땅히 제일 먼저 천국공사를 찾아보고 그의 지도하에 미국 예무성에 갈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국서봉정은 예무성이 아니거든요. 백악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무성에 가는 것과 백악관에 가는 봉정식과는 다른 얘기죠. 영약3단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그래도 둘째로 조회나 공사, 연해석에서 마땅히 조선공사는 천국공사 아래 다음 자리에 앉아야 하며 라고 했죠. 이게 국서봉정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로 어떤 중요한 업무가 생기면 반드시 먼저 천국공사와 의논부터 한 후에 처리하기로 한다. 그래요. 이것은 국서봉정을 마치고 난 그 다음에 얘기지 국서봉정 문제가 아니죠. 장엄하는 내심 찔끔한다. 하여간 안 된다는 것만 아시게, 그러면 재미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못 박아 두겠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마음대로 해? 이게 공사 박정형의 말인가? 물론 이 말은 제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권 대신 죽천 대감이 아파서 국저봉정을 언제 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다만 수말리 타국에까지 와서 우리 동양인들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서야 미국이 동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사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월남도 약간 꽁무니를 빼는 듯한 투로 부드럽게 말하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젠장, 천국이 뭐 그리 대단하고 언제까지나 고리타분한 사고에 쩔어 가지고서는. 그러나 죽천이 아픈 마당에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의 선을 넘을 수도 없는 일, 죽천 대감께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월남이 점으로 돌아왔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가슴이 더 벌렁거린다. 이보시게 어딜 갔다 오나. 그런데 왜 그리 숨은 벌떡이는 거? 혹 천국공사관에 갔다 온 게 아닌가? 죽천은 누워있고 이완영이 묻는다. 갔다 왔지. 죽천이 돌아눕는다. 뭐라 하던가. 안 된다고 악을 쓰는데 말이 엉성합니다. 논리도 아니고 생떼를 쓸 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지. 밀고 가세요. 공사한테도 말했지만 영약3단과 국서봉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간단히 말해보라고. 일단 영약3단을 탁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여기 눈 까쓰고 봐도 국서봉정을 하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은 없다. 왜 없는 내용으로 억지를 쓰느냐. 첫째, 미국 공사관에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도 예무성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예무성이 아니고 백악관이다. 둘째로 조회나 공사에서 셋째 이런 것은 그 관계가 없는, 국서봉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하, 죽천이 일어나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하든가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하여간 안 된다는 것만 아시게, 그러면 재미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 두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단 월권이 될까 싶어. 그러나 이 말은 제 말입니다. 죽천대감이 지금 아파서 국서봉정을 언제 할지도 모를 지경이고, 수말리 타국에 와서 우리 동양인들끼리 돕지는 못할 만한 티격태격 해서야 되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겠느냐, 공사님도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더니만은 죽천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네는 영약 3단을 제대로 파헤쳤구먼. 강화도 조약 때 1번 할 때 글자로 당했으니 글자는 조곤조곤 따져보는 게 맞지 싶어서지요. 맞아. 나도 그 정도까지는 못 봤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밀어붙이자고 한 것이로구만. 이완용이 혀를 내두른다. 맞네요. 경우는 월남의 말이 똑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월남이 말한다. 우선은 느긋하게 천천히 하는 걸로 보이게 하고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국소 봉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10부, 11부 뭐 이렇게 오니까 길어지네요. 다음 성공! 백악관 방문, 미국 대통령께 국서를 올리다. 이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고문당하는 죄수의 시간처럼 초조하고 힘이 든다. 어느덧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가 지나 1월 17일 드디어 걸레발렌다. 미국 대통령의 궁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물론 천국에서는 알 턱이 없다. 일행은 의관을 정지하여 갇히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백악관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드디어 가고 있다. 조선과 미국이 이제 어엿한 수교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러 가는 역사적인 날이다. 장대하고 벅찬 날 1888년 1월 17일 아침부터 눈이 내린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워싱턴 시가지는 조미 관계를 넓게 펼쳐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황활한 벌판처럼 넓고도 드넓다. 눈에 들어오는 설경이 한방눈과 우러지고 전권공사 박정량, 참찬관 이완용, 1등 서기관 이상재, 서기관 이하영, 통역관 이채연은 상기된 얼굴로 백악관을 향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추운 줄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슴은 방망이 질이다. 박정영은 의미심장한 얼굴로, 월남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이완용은 예의 근엄한 표정으로 이 길이 세계 속의 조선으로 펴갈 역사적인 길이다. 그러나 41개 나라나 되는 많은 공사가 주재하는 미국 측으로서는 의례적인 신임장 제정 행사였을 뿐, 허나 조선으로서는 독립국임을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국서 봉정식이 곧 거행될 것이다. 문제는 단 하나, 영약 3단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국서를 봉정하고 난 후 청나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그것은 지워버린 차후의 문제다. 죄놈들이 패줄 겁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이완용이 맞장구를 쳤다. 지놈들 꼴 우습게 됩니다마는 감히 국가의 문제인데 어쩔 거요.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해도 죽천의 어깨는 무거운가 보다. 여기서 우리야 무슨 일이 있겠는가. 문제는 전하를 괴롭히거나 우리 조선을 귀찮게 할까, 그게 걱정이지. 이해월남이 말했다. 조선에도 미국 공사가 와 있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문제를 들고 나오면 저놈들 미국이 또 가만두겠습니까? 의기양양한 면도 있으나 내심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일단은 적고 봉정식을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다. 한편 이럴지도 모른다. 공사 일행 전원의 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1886년 그랬던 것처럼 자칫 고종을 폐위시키려 들 수도 있는 일도 예측불가다. 이런 걸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고 하는 거지. 죽천도 이제야 기분이 좀 풀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위험이 따른다고 언제까지나 속국으로 지낼 수만은 없는 세계를 향한 막중지사다 하여 국서 봉정식이 거행되는 오늘만큼은 자주국가로서의 독립운동 재선봉에 선 투사들이다. 백악관 정문을 통과해
봉정식이 거행될 방에 들어설 때는 비장감마저 감돌았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고 하늘이 돋고 고종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맞다. 천국공사 일행은 깜빡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으며 죽천이 얼굴 표정 하나 변함없이 능란한 처세로 안심을 시켜준 결과로 독자적 봉정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때 미국은 영약 3단 따위에는 아예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천국에서 미국을 향해 조선공사가 오거든 꼭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못할 말이죠. 건물이다. 어디라고 미국의 자주의 여건에 천국이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인가. 미국은 생각지도 않는 일이지만 조선으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하다. 시간이 가까워져서 일행은 백악관 대기실로 들어섰다. 전권 대신 박정영은 대궐에서 입던 관복을 차려입었다. 월남과 이한용, 이하영, 이채영 등은 검정 사물을 쓰고 흑달령의 목화를 신었다. 한껏 예를 차려 입었고 관복 도포에 조선 조정 입시하는 차림새다. 이채연을 비롯한 수원, 강진이, 이헌영, 김노미 등은 갓을 쓰고 한복과 군복을 입기도 하여 차림새가 각색이다. 백악관은 대단히 크지 않고 창덕구처럼 화려하지도 않다. 그저 시내에서 흔히 보는 상가 건물이며 호텔방이나 다를 게 없다. 대궐이 뭐 이래요? 속삭이듯 말한다. 여기는 대기실이겠지 뭐.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대통령궁, 그러니까 인정전인가 봐요. 아이, 조용히 하게. 알렌과 프레이즈는 양복을 입었다. 처음 와보는 거대국 미국 대통령의 궁에 들어오는 왔으나 여기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한 것이다. 잠시 후 약속한 시간이 되어지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글레발란다 대통령이, 국무장관 베아드, 국무장관 브라운 등을 대동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번쩍번쩍 빛나는 관을 쓰고 화려한 복장을 한 국왕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던 공사 일행은 방금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대통령은 언제 들어오신대요? 김노미가 말을 거는 순간 뚱뚱한 사람이 용상이 아닌 보통 그냥 그런 의자에 앉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여 모두가 깜짝 놀랐다. 무슨 왕이 저렇게 보통 옷을 입고 국민들과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일행의 기대는 다 무너졌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라는 데야 어이하랴. 죽천은 곧장 이 말을 땅에 대고 늘 하던 대로 삼배를 올려 부복하며 예를 갖추기에 큰절을 하였다. 배석한 미국 관리들이 기겁을 하고 달려들어 말린다. 이게 무슨 짓이오? 예를 표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월남도 부복하여 삼배를 올리려 하자 미국인들 모두가 말린다. 조선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놈들이다. 쌍놈들이야. 왕을 만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도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나 그런 것이 예도 아니고 법도도 아니며 서로가 손을 맞잡는 악수로서 예의가 갖춰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우스꽝스럽다고 할지 무례하다고 할지 예전들도 모른다고 할지, 그러나 죽천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조아리며 경의와 충성의 표시로 3번 배례를 하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대통령 수행원들이 죽천의 돌출 행동을 제지하고 일으켜 세우자 죽천은 그때부터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른다. 게다가 가져온 상자에 열쇠를 찾지 못해 그만 며칠 동안 준비한 취임사는 행설수설 다 망쳐버렸다. 봉정식이 진행되는 동안 알렌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진땀이 흘렀고 공사일행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알지 못해 어안이 벙벙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려고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최대한 점잖게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어이하랴. 삼배로 예를 갖추려던 뜻은 적고 마침내 국서 봉정 절차를 마감하니 1월 17일 바로 역사적인 그날이다. 성공이다. 대성공. 조선은 미국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제출하였다.
국서를 봉정한 후 공사당 일행은 당일부터 시작하여 연달아 많은 미국 정부 관리들과 주재국 대사들을 소개받아 만났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불란서, 파푸아뉴기니, 도이기, 화란, 서바나, 모로코, 일본, 에콰도르 등등 자그마치 28개국 주미공사들을 소개받아 상면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뒤늦게 오라는 연통을 받은 청국공사 장음환도 상면한 것이다. 보안이 조선공사가 봉정식을 하는 줄도 몰랐다가 식이 딱 끝난 후 상견례 상에서 갑자기 만난 눈치다. 장음환은 월남을 유심히 째려보고 있다. 잠시 그러더니만 얼굴 표정을 푼 장음환은 더 이상 별다른 표정이 없이 담담한 상면 인사로 악수만 나누고 헤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상견례는 이제 미국 정부 관리로 이어졌다. 외무장관, 호부, 재무장관, 육군장관, 내무장관, 법부장관, 농부장관, 대심원장관 등 16개 부서 장관과도 상견례를 하였다. 이렇게 국사복청 봉성을 마치고 나온 일행은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아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다. 백악관을 나와 드높은 광장을 한 바퀴 돌아치기로 하였다. 벅찬 가슴을 좀 달래고 가야지. 오늘같이 좋은 날 이대로 어디 들어가서 방구석에 처박히만 있겠는가. 멸치를 앓던 죽천도 지금은 하늘을 날 기분이다. 눈도 그쳤다. 예.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이게 1시간 20분이나 걸린 것 같네요. 이게 1시간 20분짜리 영상이었었는데, 이게 11부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잠이 들었군요. 이제 다 끝났다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러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일대기 가운데서 아직도 젊은 때예요. 아직 나이가 38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요. 38인데, 이분이 78년, 앞으로 40년이 남았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참 신선하고, 달콤, 새콤, 오묘하고, 우리가 몰랐던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떠한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이거는 진실을 역사의 자유에서 그대로 또 그냥 논픽션도 아니고요. 이걸 다큐 소설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건 사실에 입각한, 제가 박정현 선생의 전서 6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안 건데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드리게 되네. 쭉 볼 게 제가 많아서, 한문으로 된 6권의 책인데, 두툼해요. 그걸 가만히 써보자. 지금 보여드려야 되나?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갖다 쌓아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은 청소년들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해 주시고요. 나만 보지 말고 주변 연락해서 한번 봐봐라, 들어봐라.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책도 사주시면 저도 좋고. 근데 저는 이걸 사가지고 책에서 나오는 건 아직 이론도 맛을 본 일이 없어요. 그 책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상한이 몇 권이 팔려야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래서 이제 몇 분입니까? 이거 말 잘못해놓은 거 이거 녹화 이거 다시 들 수도 있고 이게 뭐야. 11부까지를 마쳤습니다. 다음 1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